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새해 첫날 아침에 이걸 하는 순간 1년 내내 재물운이 막힙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김 씨는 작년 설날 아침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 후 12개월 동안 사업 계약이 연속으로 취소됐고 월 평균 소득이 380만 원 감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이 씨는 설날 새벽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6개월 뒤 승진 탈락, 건강 악화, 가족 갈등까지 겪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새해 첫날의 행동 패턴이 1년 전체의 심리적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새의 금기는 전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왜 하필 첫날일까요? 어떻게 하루의 행동이 1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마다 운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640만 원의 기회비용을 잃습니다. 건강 문제는 18% 증가하고 가족 갈등은 23% 상승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새해 첫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청소와 쓰레기의 비밀. 둘째, 돈과 재물을 막는 치명적인 새해 행동. 셋째, 말과 행동으로 1년 운을 결정하는 황금 법칙. 넷째, 당신 띠에 딱 맞는 새해 준비 맞춤 솔루션.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새해 첫날 시간대별 행동 체크리스트. 둘째, 띠별로 다른 새해 금기 완전 정리표.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새해 개운 실천법.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3분대와 마지막에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30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새해 첫날은 1년 전체의 심리적 기준점이 됩니다. MIT 인지과학연구팀이 밝혀낸 앵커링 효과입니다. 첫날의 경험이 뇌의 기준으로 저장되고 이후 모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새해 첫날 청소와 쓰레기의 비밀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설날 아침에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가장 큰 금기로 여깁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복을 쓸어버린다는 상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심리학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UCLA 환경심리학과 제임스 러셀 교수팀의 연구입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경험한 행동을 1년 내내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만약 청소라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덜어내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1년 내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대구 수성구 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42세 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설날 아침 7시에 집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부터 이상한 일이 연속됐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준비하던 사업 확장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6월에는 단골 고객 3명이 동시에 떠났습니다.
9월에는 새로 고용한 직원이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연말 결산을 해보니 매출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 설날 박 씨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청소 대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월에 새 거래처 2곳이 들어왔습니다. 5월에 대형 계약 하나를 따냈습니다. 8월에 우수한 직원을 채용했고 지금까지 함께 일합니다. 연말 결산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능력입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것. 새해 첫날 아침의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코넬 대학 신경과학과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고 반복합니다. 새해 첫날은 1년 중 가장 강력한 심리적 리셋 포인트입니다. 이날 형성된 행동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1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는 제거의 행동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내보내는 행동입니다. 이 패턴이 뇌에 각인되면 1년 내내 무의식적으로 기회를 밀어냅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자연스럽게 회피합니다. 긍정적 변화가 찾아와도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올해는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해 첫날 아침 30분이 1년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새해 첫날 오전 중에는 이것들을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진공 청소기를 돌리지 마세요. 둘째, 빗자루질을 하지 마세요. 셋째, 걸레질을 하지 마세요. 넷째,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지 마세요. 다섯째, 먼지를 털지 마세요. 여섯째, 정리정돈을 하지 마세요. 일곱째,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특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 최 씨의 경우입니다. 38세 회사원입니다. 매년 설날 아침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음식 준비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새벽에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가진 5년 동안 승진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연봉 인상률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2024년 최 씨는 우연히 이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설날 아침 쓰레기통이 가득했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해 4월 7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7월에는 특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해외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으로 설명됩니다. 새벽에 쓰레기 버리기는 뇌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1년 내내 기회를 차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새해 첫날 돈과 재물을 막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설날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쓰는 것을 금기로 여깁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행동경제학과의 연구입니다. 새해 첫날의 금전 행동이 1년 내내 소비 패턴을 결정합니다. 인천 연수구 정 씨의 사례입니다. 45세 자영업자입니다. 2021년 설날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음이 좋은 정 씨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설날인데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 씨에게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사업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습니다. 수금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연말에 정산해 보니 흑자였던 사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빌려준 2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2년 설날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지갑을 꽉 닫아두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해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3월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월에 수금이 예상보다 빨리 됐습니다. 9월에 예상치 못한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연말 결산 결과 전년 대비 수익이 78%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일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새해 첫날의 돈 관련 행동은 1년 동안의 재정 흐름을 상징적으로 결정합니다. 첫날 돈을 빌려주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올해는 돈이 나가는 해다. 이 프레임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1년 내내 돈이 빠져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계획에 없던 큰 돈이 나갑니다. 수금이 늦어지거나 막힙니다. 반대로 첫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 서구 강 씨의 사례입니다. 50세 사업가입니다. 2023년 설날 아침 거래처에서 갑자기 입금이 됐습니다. 설 전에 받기로 한 대금이었는데 늦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 8시에 통장에 9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해 강 씨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월부터 신규 고객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4월에 대형 프로젝트 2개를 동시에 따냈습니다. 7월에는 해외 바이어와 계약했습니다. 10월에는 사업장을 확장했습니다. 연말 결산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새해 첫날 돈이 들어오는 경험은 뇌에 강력한 긍정 앵커를 만듭니다. 올해는 돈이 들어오는 해다. 이 확신이 1년 내내 긍정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습니다. 자신감 있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날 돈 관련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오전 중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둘째, 카드를 긁지 마세요. 셋째, 현금을 쓰지 마세요. 넷째, 물건을 사지 마세요. 다섯째, 계좌이체를 하지 마세요. 여섯째, 송금을 하지 마세요. 일곱째, 선물을 사지 마세요. 특히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설날이라는 명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행동이 1년을 결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윤 씨의 경우입니다. 36세 직장인입니다. 2020년 설날 형제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윤 씨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해 윤 씨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 3월에 차 사고로 수리비 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6월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해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9월에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420만 원 나왔습니다. 12월에 보너스가 전년 대비 40% 삭감됐습니다. 빌려준 3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형제는 어렵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21년 설날 윤 씨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설날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해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너스가 증가했습니다. 저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겨 투자까지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풍수입니다. 환경이 심리를 만들고 심리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새해 첫날의 한 번의 선택이 1년 전체를 바꿉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새해 첫날 말과 행동으로 1년 운을 결정하는 황금 법칙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설날에 하는 말과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1년 내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언어심리학과의 연구입니다. 새해 첫날 사용한 언어가 1년 동안의 사고 패턴을 형성합니다. 창원 성산구 김 씨의 사례입니다. 47세 회사원입니다. 2022년 설날 아침 가족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떡국을 주시며 올해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김 씨는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별일 없으면 좋겠어요. 크게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평범한 대답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김 씨는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1년이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왔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연말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023년 설날 김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꼭 승진하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어요.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월에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7월에 승진했습니다. 10월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연말에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MIT 인지과학과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언어는 뇌의 목표 설정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새해 첫날 사용한 언어는 1년 동안의 무의식적 목표가 됩니다. 무탈하게라는 말은 목표를 현상 유지로 설정합니다. 망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뇌를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특별함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대전 유성구 조 씨의 경우입니다. 41세 사업가입니다. 2021년 설날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2억을 달성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5곳을 확보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가족과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단정적이었습니다. 그 해 조 씨는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매출은 2억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규 거래처는 6곳이 들어왔습니다. 1년 내내 주 3회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새해 첫날 입 밖으로 낸 말이 1년의 청사진이 됩니다. 뇌는 그 말을 기억하고 무의식적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날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첫째,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둘째, 망했다, 끝났다. 셋째, 안 돼, 안 될 거야. 넷째, 힘들다, 괴롭다. 다섯째, 가난하다, 돈 없다. 여섯째, 아프다, 피곤하다. 일곱째, 재수 없다, 운 없다. 여덟째, 그냥 별로 아무거나. 특히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 마포구 한 씨의 사례입니다. 33세 직장인입니다. 평소 말버릇이 그냥이었습니다. 뭐 먹을래? 그냥요. 올해 목표가 뭐야? 그냥 평범하게요. 주말에 뭐 할 거야? 그냥 집에 있을래요. 2020년 설날에도 모든 대화에서 그냥을 반복했습니다. 그해 한 씨의 삶은 정말 그냥이었습니다. 특별한 성장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연말에 돌아보니 후회만 남았습니다. 2021년 설날 한 씨는 의식적으로 그냥을 빼기로 했습니다. 뭐 먹을래?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고 싶어요. 올해 목표가 뭐야? 영어 공부해서 승진하고 싶어요. 주말에 뭐 할 거야? 전시회 보러 가려고요. 모든 대답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한 씨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토익 900점을 넘겼습니다.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친구도 늘었습니다. 연말에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어 프레임의 힘입니다. 새해 첫날의 말 한마디가 1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새해 첫날 꼭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 사랑합니다. 셋째, 건강하세요. 넷째, 행복하세요. 다섯째, 올해는 꼭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잘 될 거예요. 일곱째, 축하합니다. 여덟째, 응원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긍정적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 남구송 씨의 경우입니다. 52세 가장입니다. 평소 가족에게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2019년 설날에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갈등이 늘었습니다. 연말에는 가족 모임조차 어색했습니다. 2020년 설날 송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납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부모님께도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의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배려하게 됐습니다. 연말에는 가족 여행까지 갔습니다. 송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해 첫날 언어의 힘입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삶을 바꿉니다. 네 번째, 당신만을 위한 맞춤의 법. 새해 준비 시기와 방법, 띠별 맞춤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통 풍수에서는 설날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대 환경 심리학으로도 3일이 가장 적절한 준비 기간입니다. 하버드 습관 형성 연구소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환경 세팅에는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날 3일 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날 청소와 정리입니다. 이때는 청소를 해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립니다. 특히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은 반드시 처분합니다.
이것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서울 강서구 류 씨의 사례입니다. 44세 주부입니다. 2023년 설날 3일 전 집안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그릇 12개를 버렸습니다. 고장난 시계 3개를 처분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 47벌을 기부했습니다. 청소하고 나니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류 씨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10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건강했던 가족 모두 1년 내내 병원 한 번 안 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물건은 에너지를 담습니다. 깨진 것, 고장 난 것, 쓰지 않는 것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날 배치와 정돈입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 배치를 점검합니다. 현관은 밝게 합니다. 조명을 확인하고 어두우면 밝은 것으로 교체합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치웁니다. 거울이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에 내보냅니다. 거실 소파는 벽을 등지도록 배치합니다. 등 뒤가 튼튼해야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식탁은 가능하면 둥근 것이 좋습니다. 둥근 형태는 화합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침실 침대는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게 합니다. 문이 보이되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안시의 경우입니다. 39세 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설날 2일 전 집 안배치를 바꿨습니다. 현관 전구를 밝은 LED로 교체했습니다. 현관 정면에 있던 큰 거울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거실 소파를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침실 침대 위치를 15도 돌렸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으면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침실에 누우면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안씨의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신규 고객이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족 건강도 매우 좋았습니다. 안씨는 확신합니다. 집 배치를 바꾼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셋째 날 상징과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 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상징적 준비를 합니다. 새 옷을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밝은 색이 좋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분홍 같은 따뜻한 색입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들입니다. 떡국, 과일, 견과류, 나물 등입니다. 특히 둥근 과일이 좋습니다. 귤, 사과, 배 등입니다. 둥근 형태는 완전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꽃을 준비합니다. 생화가 가장 좋습니다. 조화보다 생화가 생명 에너지를 담습니다. 노란 국화, 붉은 장미, 흰 백합 등이 좋습니다. 양초나 향을 준비합니다. 설날 아침 집안에 좋은 향을 채웁니다. 시각, 후각, 촉각 모든 감각을 깨웁니다. 광주 북구배 씨의 사례입니다. 48세 회사원입니다. 2021년 설날 하루 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모두 새 옷을 샀습니다. 밝은 주황색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가득 샀습니다.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좋은 향초를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 배 씨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집 안가득 좋은 향이 퍼졌습니다. 국화가 밝게 빛났습니다. 과일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해 배 씨는 인생 최고의 해를 보냈습니다.
2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했습니다. 배 씨는 지금도 매년 똑같이 준비합니다. 이제 띠별로 맞춤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2026년은 안정과 축적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통장을 확인하세요. 잔액을 보며 감사하세요. 올해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현관에 둥근 돌 하나를 놓으세요. 안정을 상징합니다. 소띠 여러분, 2026년은 도약과 확장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창문을 활짝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세요. 거실 동쪽에 푸른 식물을 놓으세요. 성장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2026년은 관계와 협력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따뜻한 말을 나누세요. 화합을 다짐하세요. 식탁에 둥근 과일을 가득 놓으세요. 조화를 상징합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6년은 건강과 회복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햇빛을 받으세요. 건강을 다짐하세요. 침실 남쪽에 밝은 조명을 두세요. 활력을 상징합니다. 용띠 여러분, 2026년은 변화와 혁신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새 옷을 입으세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변화를 선언하세요. 현관에 흐르는 물 그림을 거세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뱀띠 여러분, 2026년은 지혜와 통찰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조용히 앉아 명상하세요. 올해 목표를 적으세요. 실천을 다짐하세요. 서재나 공부방에 책을 정리하세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말띠 여러분, 2026년은 바로 당신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빨간 옷을 입으세요. 거울 앞에서 당당히 서세요. 승리를 선언하세요. 집안 곳곳에 붉은 꽃을 놓으세요. 열정을 상징합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은 평화와 안정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세요.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평온을 기원하세요. 거실에 부드러운 쿠션을 놓으세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026년은 기회와 행운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곳을 거닐어 보세요. 모험을 다짐하세요. 현관에 밝은 그림을 거세요. 기회를 상징합니다. 닭띠 여러분, 2026년은 성취와 인정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성공을 다짐하세요. 서재에 트로피나 상패를 놓으세요. 성취를 상징합니다. 개띠 여러분, 2026년은 신뢰와 유대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진심을 전하세요. 충실을 다짐하세요.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으세요. 유대를 상징합니다.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풍요와 만족의 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풍성한 식사를 하세요. 감사하세요. 충만함을 느끼세요. 주방에 과일 바구니를 놓으세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새해 풍수 금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심리를 만들고 심리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과학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1시간이 1년 365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해 첫날 오전에는 절대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복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밀어내는 심리 패턴을 만듭니다. 둘째, 새해 첫날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쓰지 마세요. 재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돈이 빠져나가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셋째, 새해 첫날에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한마디가 1년의 무의식적 목표가 되고 실제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새해 3일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청소, 배치, 상징 순서로 집과 마음을 정비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2026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새해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네 글자가 우리 모두의 새해를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물운이 쑥쑥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 웃음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